안녕하세요. 저는 2027 대입전형 특징과 바람직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대전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이웅희고요. 선생님은 지금 충남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강의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혹은 3학년 학생은 이 강의를 듣는 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3학년 학생은 대입지원단 강의가 요거 말고도 다른 강의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 1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중학교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던 거를 같이 봐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강의 자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2027학년도 대입 입학전형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 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대입전형의 특징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바람직한 학교 생활을 통한 대입 준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대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은 1번부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1, 2, 3번, 그 다음에 4번 순서로 들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대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들은 갖추고 있다 라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1, 2, 3번을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번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를 이제 바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빠듯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는 요 기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요 영상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7 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학년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에요. 이게 벌써 다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입학전형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인데요. 여러분, 수시 모집은 총 이제 6회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년이죠. 내년 9월 7일부터 9월 이제 11일까지 날짜 중에서 한 3일 이상은 대학교에서 우리는 수시 원서 접수를 받아요,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수시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형을 한 97일 이렇게 이제 긴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낸 생활기록부 뭐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 있는 전형은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실기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전형을 쭉 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테고, 근데 여러분들 수시를 6개를 쓰니까 하나만 붙은 학생도 있겠지만 6개를 다 붙은 학생도 있고 뭐 3개 붙은 학생도 있고, 근데 그 학생들이 붙은 대학교에 전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미등록한 이제 충원 인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합격은 했는데 그 학교는 안 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대신해서 합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12월 30일 날 마감을 한다. 자, 넘어가세요. 정시인데
정시는 이것도 다 알고 있겠지만 3회 3회 지원이 가능한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은 이렇게 이제 날짜 중에서 3일 이상을 또 대학교에서 우리 정시 원서 받습니다. 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고 가나다로 나뉘어서 이제 전형을 여러분들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 2월 5일 날에 있고요. 뭐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충원 합격하고 뭐 마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은 언제냐?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날이 되겠네요. 그리고 성적 통지는 12월 11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날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대입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입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별로, 그러니까 대학교별로 전형이 너무 많이 다르면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좀 표준화해라 라고 만든 게 요 대입 전형이에요. 자, 어떻게 표준화를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시, 그 다음에 요거는 정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뭐 종합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훑어보고 가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요 교과 성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과 성적도 성적인데 요새 들어서 어떤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냐? 서류평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를 보는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우리 학교는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의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는 보겠다.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좀 이렇게 컷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 최저가 좀 굉장히 이렇게 맞추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과 교과 외 활동,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성적도 물론 보지만 생활기록부의 성적 외에 다른 학생들의 역량이나 활동하는 것들이 적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주로 보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는 곳도 있는데 교과 전형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 선생님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논술은 2학년 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가지고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2학년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술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글쓰기 역량, 뭐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과학 문제 이렇게 풀고 그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는 뭐 그런 역량을 보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을 일부 보기도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요새 들어서 교과 역량을 일부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약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제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신이 엄청 높으니까 무조건 내신만 파야지, 아니면 나는 내신은 좀 낮은데 정시만 파야지, 나는 글쓰기를 좀 하니까 논술만 파야지, 요런 거보다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논술 얘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논술 빼고 뭐 내신, 그리고 생활기록부,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요거를 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조금 교과 전형 위주로 써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종합 전형 위주로 좀 원서를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오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하나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선생님 제자 얘기인데요. 요 제자는 논술파였어요. 그래서 고3 때 논술 공부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학생부 종합생활기록부는 소홀히 하고 논술 위주로 고3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안타깝게도 논술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능도 봤는데 수능 점수도 뭐 시원치가 않아서 정시도 다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겠죠. 재수를 하면서도 거의 이제 논술하고 정시를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아마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고3 때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거를 몇 개 써볼까? 수시 6개 중에 논술을 이제 위주로 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써볼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는데 오히려 그게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신여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나는 뭐 하나만 파야지 요거보다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그 학생이 고3 때 학종을 한번 써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조금 당연한 얘기를 써놨는데, 이제 수시 모집은 학생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한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 페이지를 왜 준비했냐면,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를 보는 데도 있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정시 모집에 학생부를 볼 수도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자, 예시로 서울대 예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서울대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뭐가 있냐? 수능 최저가 있어요. 자, 요 자료들은 다 작년 대입을 좀 기준으로 갖고 왔다는 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작년 대입에 수능 최저가 있어서 3합 7등급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어떠냐? 정시에는 수능만 보는 게 아니고 교과평가도 봤어요. 교과평가는 이제 학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겠다. 창체나 이런 건 안 보고 교과 쪽만 보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학생부를 봅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해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중요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종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니까 학종에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종합, 수능, 논술, 실기 전부 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원만한 친구들과의 교육관계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형이 뭐냐면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전형.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일반 전형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특별 전형이 뭐냐? 특별한 경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생님이 이 개념을 그냥 좀 사전적인 개념을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을 썼죠. 교육적 보상 기준이 뭐냐면은, 만약에 장애가 있어요.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 집안이. 그러면은 공부하기 좀 힘들겠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특별 전형을 만든 건데요. 다문화라든가 다자녀 전형 이런 게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자가 추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종교자 혹은 신부님이 추천한 전형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챙겨야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얘네 둘이에요. 지역균형, 지역인재. 자,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 교과 성취도를 좀 우선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만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 뭐 너무 이렇게 서울권, 경기도 막 이런 학생들만 뽑으면은 지방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균등하게 뽑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가 가장 대표적이죠.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에 학교별로 2명씩만 추천을 받아요. 이게 뭐 3명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역균형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지방대학에서, 우리 지방이죠? 우리 대전, 충청 지방이죠? 지방대학에서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자, 대전은 충청권에 속하기 때문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요렇게 이제 4개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대를 예로 들어보면은 충남대 지역인재 전형은 이렇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 지역의 학생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인재 전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충남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충남대의 일반 전형도 쓸 수도 있지만 충남대 지역인재 전형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파트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학생부 중에서 정량적인 교과 성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정량적이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량, 그러니까 수치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숫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수치, 숫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분들 성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좀 성적을 많이 봐요. 여러분 평균 등급 뭐 이런 거 있죠. 자, 근데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뭐를 보냐? 원점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석차 등급, 그리고 뭐 이수를 뭐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선택 과목 말고 진로 선택 과목도 있잖아요. 아마 2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안 들을 거예요. 2학년 때는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을 듣는데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가 중요하겠죠? A, B, C, D 나오는 그 성취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인데도 정성평가를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 나오죠. 정성. 아까 얘기했던 정량하고는 조금 대비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량은 수치, 숫자를 주로 본다면은 정성은 수치 말고도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죠. 수치 말고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기록들, 여러분들 활동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평가자가 뭐 나름대로의 그 기준, 그동안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정성평가고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성평가라고 보면 되는데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를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뭐 출결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지금 정량적인 거를 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이 점수를
환산하는, 그러니까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학의 산출식에 맞게 성적을 여러분들이 산출하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지원하면은 수시 6개의 카드 중에 아까운 카드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산출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대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어떻게 산출하는 거지? 대학마다 산출식이 다른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있고 산출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산출해줄 여러분들의 고3 담임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들을 믿고 그냥 저 이 학교 산출해주세요 하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겁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요.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처음에 건국대가 나오는데 건국대는 인문하고 자연이 전부 다 국영수, 한국사, 사과를 반영을 하네요. 자, 그럼 국민대는 어떠냐? 국민대는 인문은 사회 위주, 그 다음에 자연은 과학 위주로 반영을 하고 충남대는 기술과정과 제2외국어 한문까지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대학교가 이렇게 반영 교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달라요. 건국대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 입학사정관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중에 상위 세 과목의 성취도가 뭐 A인지 B인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 충남대는 그거를 변환을 해요. 이걸 어떻게 변환을 하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진로 선택 A는 1등급.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 1등급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C는 뭐 누적 비율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형 요소도 건국대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정성평가 본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여기는 또 없고 여기는 있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좁혀놓고 그 대학교는 뭐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쓸 때 팁을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요.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작년에는 요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이 좀 많이 붙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면은 나도 작년에 비해서 내 점수가 이 정도 되니까 지원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포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안정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6개 중에 좀 하나를 붙여 놓으려는 그런 안정 지원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대입 상담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환산을 해야 되고 지원학과의 전년도 결과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 성적이 필요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 여러분들 잘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교과 전형의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 최저 충족률,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 중에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이 몇 명이냐? 대략 50%밖에 안 돼요. 수능 최저를 못 마치면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 내가 충분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조금 더 상향 지원하는 전략을 써볼 수가 있겠죠. 내 내신은 좀 낮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수능 최저를 마치면 다른 나보다 내신 높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내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종합으로 넘어왔어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바로 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활기록부의 활동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그래서 대학교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볼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준 자료가 있어요. 요건데요. 자, 먼저 뭐를 평가할 거냐?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또 세 개로 나뉘네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인데 학업 성취도는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성적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는 그런 정량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고 세특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학업 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중요합니다. 이따가 강조 또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탐구력인데 탐구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탐구를 하고요. 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지적 호기심을 내가 뭐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뭐 창체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뭐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관심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탐구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진로 역량입니다. 우리가 과별로 다르게 지원을 하잖아요. 나는 충남대 지원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충남대 수학과를 지원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과별로 하기 때문에 수학과에서는 그럼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나? 수학을 잘하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요새 이거 많이 중요하죠. 요새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맞는 일반 진로 선택을 이수를 했냐.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미분과 적분을 안 들었어요. 뽑아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내가 수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국어나 영어 점수보다는 수학 점수가 높은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뭐 활동,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 뭐 이런데 교과에서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활동을 하면 되겠죠. 결국은 이 학과가 뽑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학문에 정말 관심이 있냐 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로 역량을 드러낼 때 이제 어떤 팁이 있냐면은 자신의 관심사하고 적성을 바탕으로 미리 좀 희망 진로, 계열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학년 때는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 선택 과목도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요 정도 계열로 가고 싶다. 넓게라도 좀 그려보는 게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생기부 활동을 기획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수 권장 과목. 아니 나는 수학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서울대에서 안내를 한 자료네요. 사실 안내한 자료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일부만 갖고 왔어요. 좀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서울대 홈페이지를 가면 되겠습니다. 입학처. 자, 인문 쪽이랑 자연 쪽을 갖고 왔는데 인문 쪽에 경제학부나 농경제사회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은 없네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 이거 좀 들어봐 하는 게 미적분하고 확통. 자, 그리고 자연은 핵심 권장 과목 많아요. 자, 이 자연 계열 쪽이 아무래도 학문에 위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들어라 라고 권장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생물이나 지금 보면은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권장 과목, 생물교육과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과를 먼저 찾아보고 어떤 과목을 들을지, 특히 3학년 때 아직 선택 안 했죠. 3학년 때 어떤 과목 들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인데 여러분들 인성 같은 거죠. 여러분 인성, 협업이 잘 되는지, 의사소통, 친구들하고 소통 잘 하는지, 나눔과 배려, 성실한지, 규칙은 잘 지키고 리더십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동 특성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생기부 곳곳에서 보이면 좋겠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인데요. 이 얘기를 살짝만 할게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3학년 때 돼서 뭐 수시 원서를 쓰고 나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3학년 여름방학 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려줄게요. 이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한테는 면접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학과가 내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근데 만약에 내가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면은 일단은 3배수, 5배수 안에 들어놓고 면접으로 뒤집을 수가, 역전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접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뭐 진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뭘 느꼈니? 이 활동에서 네가 어떻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학에서 출제한 제시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라든지 뭐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시문 기반 면접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학과, 원하는 학과의 면접 기출문제를 꼭 봐야 돼요. 면접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혹은 재작년에는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꼭 모의 면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쫄라가지고 모의 면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좋고요. 선생님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제 엄마 오늘 내 면접관이 되어줘 해가지고 면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수능은 뭐 짧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정시 전형인데 가나다군 1회씩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수능 성적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는데, 아까 서울대 잠깐 얘기했지만 학생부가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표에 여러분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와요. 근데 요것만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따라서 우리는 수학을 많이 반영할 거야. 우리는 뭐 국어는 반영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반영 영역의 수, 그다음에 반영 비율, 가감점 여기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 교과랑 마찬가지로 환산 점수, 유불리, 내가 여기로 붙을까 뭐 붙을까, 안정이냐 뭐 상향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은 이제 서울권이 모집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빨리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들은 40% 이상 수능을 뽑아야 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서울권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군과 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가나다는 그러니까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가나군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수시보다는 조금 선택의 폭이 좁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많이 신설된 무전공 학부 있잖아요.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 그런 데들은 다군에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요 표를 보면은 딱 봐도 가군하고 나군은 이렇게 많은데 다군이 좀 적다. 그리고 서울이 좀 많고, 뭐 다른 이제 지방은 수능에서 뽑는 인원수가 좀 적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공들여서 준비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2학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2학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3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2학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1, 2, 3학년 중에서 수시에 가장 영향이 큰 학년이 2학년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등급이 기재되는 과목이 2학년에 몰려있어요. 3학년 때는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많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점수를 확 올리면은
3학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 가장 영향이 큰 학년이 뭐냐? 마찬가지로 2학년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물론 공부 열심히 했어요. 1학년 때 공통교과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한국사만 수능 시험 범위고 나머지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2학년 때 주로 공부하는 요 일반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수능 시험 범위에 속하죠. 특히 사탐하는 친구들. 사탐하는 친구들은 사탐이 거의 다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수능 시험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2학년 알차게, 2학년 성실하게 보내기를 선생님이 꼭 응원할게요. 2학년 때 학습 정도가 입시의 향방을 결정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은 뭐 당연히 이 내신과 그 다음에 생기부의 기초 토대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생기부를 채울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요소가 있으면 좋아요. 자, 첫 번째로 기본기가 뭐냐? 교과의 기초적인 지식, 뭐 핵심 역량. 그러니까 국어라면은 뭐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수학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기본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진로 관련된 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모든 교과에 진로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국어에도 경영, 수학에도 경영, 뭐 심지어 체육 수업을 해도 막 경영 관련된 보고서 써가지고 체육에도 경영 들어있고 요런 경우가 많았는데 글쎄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요즘 들어서 입학사정관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이 학생은 경영만 하나? 이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안 하나? 왜 경영만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진로 관련된 거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이나 핵심 역량,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자기주도성인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모둠 활동할 때 조장하는 학생. 선생님, 제가 모둠장 하겠습니다. 발표 누가 해볼까 하면은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발표 힘들고 조장하는 거 힘들고 뭐 토론할 때 막 먼저 나서서 말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특도 진짜 잘 써주시겠죠. 그리고 탐구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거,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융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창체 활동을 설계하자라고 이제 적어봤어요. 창체는 이제 교과는 아닌데 여러분들 진로랑 관련된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겠죠. 자, 자율 활동은요, 여러분 요거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율 활동에 주로 뭐가 들어가냐? 수학여행, 축제, 체육대회. 뭐 좋죠. 그때 열심히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의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하다 이렇게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자신의 장점, 학급 요 테마 활동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요거를 고민해 보면 조금 더 특색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들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나를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원 활동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모두가 임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 반장 선거 나간다고 해서 다 뽑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율활동 관련돼서는 담임 선생님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학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학급 테마 활동은 뭐를 냈냐? 학급 문집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급 문집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칼럼을 쓰는 거죠. 내가 과학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 그러면은 과학 칼럼 써가지고 문집에 실으면 그 학생이 작성한 칼럼을 선생님이
생기부에 자세히 써줬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좋은 게 뭐냐면은 성적도 안 나오고 교과도 안 나오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탐구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충남여고는 동아리가 매주 금요일날 2시간씩 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여러 활동을 기획해보면 좋고요. 진로랑 연관된 동아리면 물론 좋지만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진로랑 연관된 동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가 있는 동아리 특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융합하면 돼요. 자, 요런 아이디어 아주 좋아하겠죠, 입학사정관들이. 그리고 진로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진로 시간에 뭐 진로 선생님들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담임 선생님하고도 하고 할 텐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진로랑 연관짓거나 아니면은 1학년 여러분 진로 활동을 뭔가 했잖아요. 그거를 심화, 확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심화된 활동을 하면은 대학교에서 이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시파다, 그래서 수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를 내가 잘 맞춰요. 그러면 상향 지원할 수도 있고, 근데 수능이 약해.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있는 곳 말고 수능 최저가 없는 곳으로 좀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전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내신 안 들어간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요. 보면은 영어 시간에 자는 학생이 종종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6월에 한 번 보고 9월에 한 번 보는데, 이거를 구해서 풀어보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3학년 교무실에 가서 달라고 하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다.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요거는 올해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설마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아직 모르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가라고 치면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전년도 입시 결과부터 엄청 다양한 대입 관련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각 대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보고서인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뭐를 보려고 들어가냐, 면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논술 기출문제가 다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보고 싶으면은 여기 가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 2, 3개년 정도를 보면은 뭐 더 좋겠죠? 그리고 요런 거, 대학에서 제공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거 읽으면 좋고, 혹시 내가 아직 전공을 못 정했다, 아직 어떤 것을 전공을 할지 좀 모르겠다, 나는 과가 뭐가 있는지도 좀 헷갈리고 과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은 전공 가이드북, 이런 거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거 있는 학교들 많거든요. 전공 가이드북 선생님이 정말 강추합니다. 여기에 뭐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전공 소개도 있고, 그 전공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뭐 멘트, 그 다음에 선배들의 그런 팁, 이런 것도 있고, 커리큘럼도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있고, 대학교 졸업 후에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자, 독서는 모든 교과의 핵심이기 때문에 습관을 하자. 사실 여러분들 요새 책 많이 읽나요? 많이 읽는 학생도 있겠죠. 물론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독서를 중요시하고, 특히 서울대 독서 엄청 중요시합니다.
읽은 책을 활용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극과 수업과 아니면 자율동아리 진로 이런 거랑 연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면접 때도 정말 단골 질문이 뭐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여기 이 책 읽었네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에요? 단골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언젠가부터 출결이 이렇게 잘 안 지켜질까요? 여러분 생활기록부 아마 떼봤을 거예요. 1학년 거 생활기록부 봤을 것 같은데 출결은 생활기록부의 맨 앞장에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딱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출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뭐 첫인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성실성, 기본 생활습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결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도 물론 느끼지만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개근인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출결 기록이 깨끗, 개근 딱 두 글자만 써있다면은 이미지가 좋죠. 미인정결은 완전 감점. 미인정결은 감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없어야겠죠. 뭐 늦잠 자서 지각하거나 정말 없어야겠고요. 병결은 뭐 아프면은 못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감점 요인 아닙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병결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미지가 어떨까요? 선생님은 입학사정관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봤어요. 학생이 병결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체력이 될까 좀 걱정이 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병결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끝이에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정보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가지고 실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알아보는 거겠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고요. 여러분 앞에 펼쳐질 꽃길을 선생님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